아니 초식동물은 풀만 먹는데 왜 이렇게 큰 거지? 가장 큰 육식동물과 가장 큰 초식동물을 비교해보면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에 비해 작습니다. 언뜻 보면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 풀만 먹는 초식동물보다 몸집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육식동물 중 덩치가 큰 쪽에 속하는 곰도 최대한 컸을 때 1톤을 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육식동물의 몸집이 한없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움직임이 느려질 것입니다. 육식동물의 주된 사냥감은 작은 초식동물인 거 아시죠? 재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순발력이 필수인데 몸집이 커진다면 이러한 동물들을 사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소모가 심해집니다. 육식동물의 몸집이 거대해진다면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자주 하거나 하마, 기린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해야 하는데 생각 외로 거대한 초식동물들은 성격이 포악할 뿐더러 사냥하기 쉽지 않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게 비효율적인 거죠.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식동물이 1톤을 넘게 된다면 동물 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몸이 커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초식동물들은 어떨까요? 몸집이 크면 그만큼 육식동물로부터 안전해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코끼리, 기린, 하마, 코뿔소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육식동물들이 쉽게 덤비지 않기 때문에 빠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식동물들은 주로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우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풍부한 먹이입니다. 식물은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먹는 양이 엄청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만 먹고 그런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초식동물들은 양도 양이지만 이러한 식물을 단백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를 예로 들어보면 우선 소는 4개의 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가 먹는 식물은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먹이인데요. 미생물이 소가 먹은 식물을 분해하고 발효시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지방산, 설탕 등이 생기죠. 이 중에 당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나머지가 소의 영양소가 되어 흡수됩니다. 죽은 미생물 역시 분해되는데 분해된 미생물은 단백질로 변환되어 흡수됩니다. 이와 같이 미생물이 식물을 분해시킨 결과 나타나는 단백질과 죽은 미생물이 변해서 된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이죠. 소의 위에는 10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충분한 단백질이 있는 셈입니다. 사슴, 기린, 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작은 초식동물의 경우 풀 이외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을 먹으며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몸집이 그만큼 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풀만 먹는 초식동물이 우리의 식탁에서 풍부한 고기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